이름은 병약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병약론은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오행이 순환이 되는가, 균형이 잘 맞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행의 순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음은 양으로 간다, 양은 음으로 간다. 사주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주가 있어요.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칠게요. 이런 사주가 있어요. 사주를 보기 위해서 순환만 보면 사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제가 이 칼럼에다가 글을 올려놨는데, 여러분 아직도 사주를 믿으십니까? 이래 칼럼을 올려놨어요. 이것만 갖고 사주 보면은 엉터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왜? 이날 이 시기에 태어난 애들은 사주가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창우하고 사주가 똑같은 사람들은 다 무기수로 교도소가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주가 똑같은 사람들은 지금 다 교도소가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부모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이 다르고,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그 사람의 배우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지고 내 혼자 사는데 부모하고 떨어져서 내 혼자 따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사주를 자기 스스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사주 원국에 이름이 두 자가 들어가요. 이름이 두 자가 들어가고 각 운마다 운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주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는 아직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자, 이거는 병약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순환시키는 거. 요 사주가 만약에 여기에 물론 넉자가 붙지만 요것만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을은 음이죠. 1간부터 순환을 시켜보면 돼요. 가장 쉬운 거는 순환, 피도. 그러다가 어느 부분이 막히면 그 부분이 터져서 죽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배출이 돼야 돼요. 배출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을목은 음목이죠. 그러면 어디로 순환하냐면 양화로 순환해요. 병약론하고 똑같으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할 겁니다. 양화는 여기 있죠. 그죠? 이 을목은 음인데 여기 간목이 있으니까 이 사화로 순환이 되지, 그죠? 그래서 목과 화는 다 순환이 되고 있으니까 목의 병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목이라는 자체는 비경과 급제를 말하니까 형제지간이나,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어디 경쟁을 하게 되든지 동업을 하게 되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과 관계는 굉장히 원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 사람 사주를 보고는 판단하는데 이 사람이 형제지간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화는 토로 순환을 하지, 그죠? 그런데 자, 이 양화는, 을목에서 순환한 양화는 음토로 순환해야 되는데 주변에 보니까 음토가 없죠. 그래서 이 오화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사화는, 간목을 통해서 순환한 사화는 양토로 순환해야 되는데 주변에 양토가 없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는 두 개 다 순환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소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관해서 쉽게 결단을 못하는, 생각을 실행하는 능력에 굉장히 떨어진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난 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위들도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토는 금으로 순환해야 되는데 양토죠. 이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음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토가 양금이 있지, 그죠? 순환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편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러면 그 돈 다 까먹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돈을 저축하거나 돈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금은 음수로 순환해야 되죠. 그런데 이 주변에 보니까 음수가 없고 양수가 두 개 있죠. 요렇게 양수가 두 개가 붙어 있을 때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경금은 이수로 순환하는 게 아니고 이수로 순환해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르쳐 드리지만 나중에 사주학의 순환론을 할 때는 천간이 양이면 지지는 음이고, 영이 양이면 월은 음이고,
월이 양이면 일이 음이고 일이 양이면 신은 음이다 라고 제가 상대적인 음양을 가르쳐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똑같은 개가 붙어 있으면 하나는 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자, 경금은 이수로 순환하는 게 아니고 이수로 순환해요. 그리고 이수는 음수지, 음수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음수니까 양목으로 순환해야 되죠. 양목으로 순환해야 되는데 이게 음목이죠. 그래서 수가 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수는 양수인데 양수는 양목으로 순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가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주변에 도움이 한 개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주를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렇게 사주를 해석하는 게 이게 좀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왜? 요것만 갖고 하면 쉽거든.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여기 운 두 자를 집어넣고요. 이름 두 자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순환론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병양론을 잘 익혀 놓으시면 이 부분도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실제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요거 2시간 배웁니다. 다 알아요. 2시간 만에. 왜? 자꾸 하니까. 다른 거 어려운 거 하다 보니까 이건 쉬워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사주만은 보면 그래요. 오늘 병양론에서는 그죠? 순환론을 먼저 하고, 순환은 양에서 음으로 간다. 음에서 양으로 간다. 기세는 목은 화로, 화는 토로, 토는 금으로, 금은 수로 순환한다. 수는 다시 목으로 순환한다. 라는 게 순환론이에요. 순환이 되다가 어느 부분에서 순환이 안 되면, 순환이 안 되는 곳에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하천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어느 부분이 막혀버렸어요. 그럼 이 부분은 썩죠. 이 위에는 안 썩어요. 계속 흘러내려오니까. 그죠? 막힌 부분이 썩잖아. 그죠? 그렇듯이 오행도 마찬가지예요. 순환이 되다가 어느 부분에서 막혀버리면 그 부분이 썩어서 병이 되는 겁니다. 순환은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순환론에서는 이 병양론은 딱 두 가지 원리입니다. 순환론과 기세론이에요. 꼭 아셔야 되는 게, 자, 순환론은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순환한다. 갑은 정화로 순환한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세론은, 그러면 이 사주에 우리 순환이 뭔가를, 순환의 병이 뭔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은 화로 순환이 잘 되죠. 화는 토로 순환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주의 첫 번째 병은 화토가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병이에요. 이거 이제 고치는 겁니다. 두 번째, 토가 금으로 순환해야 되는데 토금이 또 순환이 안 됐죠. 그죠? 토금이 순환이 안 된다는 게 두 번째 병이었어요. 금은 수로 순환이 됐어요. 수는 목으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사주의 순환의 병입니다. 저렇게 세 가지가 병이 있기 때문에 약을 두 가지를 넣어가지고 약을 처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를? 토를 넣고 수를 넣든 목을 넣든 둘 중에 한 개 넣으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토를 집어넣게 되면 화하고 토하고 순환되겠죠. 한 개 더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토하고 금하고 순환되겠죠. 그 다음에 수가 한 개 더 있다면 목하고 순환이 될 거예요. 이렇듯이 요렇게 고쳐내는 걸 병은 이거다. 그러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토가 한 개 더 있다면 순환이 될 거고, 수나 목이 한 개가 더 있다면 순환이 될 거다라는 게 곧 이게 뭐냐면 순환의 병이고 약이에요. 다음에 기세로는 어떤 거냐면 각 오행의 기세는, 사주의 기세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주는 정격 사주가 있고 병격 사주가 있어요. 정격 사주는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 5개 중에서 4개를 갖고 있거나 5개를 가지고 있는 사주를 우리 원래 정상적인 상태라 해서 정격 사주로 해요. 그런데 사주를 보다 보면요, 4개나 5개로 이루어진 사주는 잘 없어요. 2개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3개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1개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원래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변해져서 만들어진 사주다 해서 병격 사주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정격 사주만 했어요. 오늘 이제 병양론으로는 병격 사주도 등장할 겁니다. 어렵지만 굉장히 쉬우니까. 자, 기세론에서 정격 사주를 저번에 하는 걸 가르쳐 드렸는데, 정격 사주는 좌우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어떤 오행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균형이 맞으면 기세 균형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세 균형이 맞지 않으면 비행기,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가 또는 사람이 양팔이 그대로 뻗어 있다 그러면, 좌우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중심이 잘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 다리가 어느 한쪽이 짧다 그러면 중심이 안 잡히겠죠. 그죠? 그렇듯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좌우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원리가 기세 균형의 원리인데,
기세를 보기 위해서는 기세 균형을 병약론에서 기세 균형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사주론에서 기세 균형을 보는 거하고는 약간 틀린데 목의 기세는 수 플러스 목이 목이다라는 거. 화의 기세는 목 플러스 화가 화라는 거. 토의 기세는 화 플러스 토가 토라는 거. 금의 기세는 토 플러스 금이 금이라는 거. 수의 기세는 금 플러스 수가 수의 기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 기세론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목의 기세는 여기 지금 얼만큼 있어요? 갑을 있죠. 목은 그죠? 수도 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를 찾아보니까 임자 있네, 그죠? 그래서 합이 4개가 아니고 원래 4입니다. 기세를 셀 때는 개라고 절대 안 세요. 저도 저희 아버님한테 이거 처음 배울 때, 그죠? 4개 하다가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이제 4개 합니다. 저도 지금 4개 해요. 그런데 처음에 배울 때는 4개 하면 안 돼요. 4예요. 왜냐하면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시니까 4 이렇게 하세요. 저도 처음에 4개 하다가 저희 아버님한테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저는 있잖아요. 한 4살, 5살 때부터 아마 이걸 은연중에 자꾸 배웠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회초리로 참 많이 맞았어요. 그 때문에. 자, 그러면 목화의 기세는 얼마큼 있나 한번 볼게요. 목하고 화죠, 그죠? 목의 기세는 아까 갑하고 을 둘 있다 그랬죠. 그죠? 화의 기세는 5와 4가 있네, 그죠? 그래서 4죠, 그죠? 그 다음에 토의 기세는 화와 토라 그랬죠, 그죠? 화토가 있으면 돼요. 그럼 화는 5, 4 있죠, 그죠? 토는 진 있죠. 그래서 3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금의 기세는 토 플러스 금이지, 그죠? 그러니까 토는 진 있고 금은 경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수의 기세는 금 플러스 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금은 경 있고 수는 임자 있죠. 이렇게 만약에 짝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뭐를 이게 원래 기세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름을 집어넣고 하는 겁니다. 요런 차이가 있어요. 이름을 집어넣었을 때, 자, 요걸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제일 적은 토를 하나 넣고, 아마 제 생각엔 토를 하나 넣고 금을 하나 넣든가 수를 하나 넣고 뭘 하나 넣어가지고 기세를 만들면 딱 맞을 것 같이 나올 거예요. 기세론과 순환론 요거 요렇게 한다라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다음으로 저번 시간에 했던 억부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실습을 할 거예요.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릴 겁니다. 찾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원리로 해서 찾습니다 라는 걸 찾고 나면 정확하게 딱 나와요. 누구든 찾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종류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라 그랬죠. 사주 종류 몇 개 있다고 했어요? 7. 예, 맞습니다. 7개 맞아요. 전왕사주 빼고 6개입니다. 전왕사주까지 합치면 7개예요. 그런데 전왕사주를 빼고 나면 6개예요. 그래서 사주의 종류는 6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주가 있냐면 신왕한 사주. 신왕한 사주는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팔자 세다고. 팔자 세다 소리 들어보셨죠? 그게 신왕한 사주예요. 팔자라는 건 글자 8자를 말하거든요. 그게 신왕한 사주예요. 그 다음에 아주 요거보다는 좀 약한데 정말 강한 사주, 신강한 사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약한 거, 약하지만 아주 강한 거, 강한 사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사주가 있다고 그랬죠. 균형된 사주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약한 사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가 있어요. 이렇게 6개의 종류의 사주가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사주는 이렇게 6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6개의 종류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주의 기준은 여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강한 사주는 몇 칸 빼라고 그랬어요? 한 칸 빼라고 그랬죠. 1간에서. 신강한 사주는 2칸 빼라고 그랬죠. 신왕한 사주는 3칸 빼라고 그랬죠. 밑에 거는 다 도와주라고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서 1간이 목입니다. 1간이 목인데 신왕한 사주입니다. 3칸 빼라고 그랬죠. 그죠? 목에서 3칸 빼면 화토 금이죠. 중심오행 용신은 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는 2칸 빼라고 그랬죠. 한 칸, 2칸, 3칸, 한 칸, 2칸, 2칸 빼놨으니까 목에서 화, 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 목이 일간이라면. 강한 사주는
여기서 한 칸 올라가잖아. 그죠? 한 칸 빼라 그랬죠. 그래서 목에서 한 칸 빼면 화.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다 도와주라고 그랬죠. 다 도와주니까 목을 돕는 거는 수 또는 목이 되겠죠.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런 원리를 우리 억부론이라고 합니다. 억부론을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죠? 태어난 달의 기운이 있는가? 등령. 태어난 날의 기운이 있는가? 득지. 전체적인 기세가 있는가? 득세를 보고 세 개가 다 있으면 이거라 그랬죠. 이건 제가 편의상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세요 라는데 사주에 동그라미가 세 개 다 있으면 이거, 두 개 있으면 이거, 한 개 있으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한 개도 없고 기세를 잃으면 신령, 태어난 날의 기세를 잃으면 실지, 전체적인 기세를 다 잃고 있으면 실세라 그랬죠. 이거는 X로 표시하라고 그랬죠. 그죠? X가 세 개면, 두 개, 세 개면 이거, 한 개면 이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중간에다 삼각형으로 된 거. 삼각형만 있는 거 보통 사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요게 병약론이고 억부론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사주를 직접 적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는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적어놓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주를 적어놓고 풀어보면 정말 쉬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보면 요게 순서예요. 중심오행 찾는 순서. 첫 번째 뭐로? 억부론으로 중심오행을 먼저 찾아요. 억부론으로 중심오행을 찾습니다. 이 사주가 등령이 있는지 득지가 있는지 득세가 있는지 보고 신령인지 실지인지 실세가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사주가 강한지 신강한지 신약한지 뭐 신왕한지를 판단해서 중심오행이 몇 칸 빼자 몇 칸 이렇게 찾고 다음으로 그 형태에 따라서 그래 거기에 따라 중심오행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일간을 병약론을 집어넣어서 순환을 시켜갖고 순환의 병이 뭔가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병을 찾았으면 그 병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기세가 가장 균형이 잘 맞는 걸 찾으면 딱 맞게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지금부터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제가 예제 무지하게 많이 들고 왔죠.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사주는 갑인, 그 다음에 임신, 정유, 병호. 자, 첫 번째요.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일단 이 사주를 먼저 보고 오행이 몇 개 있는가부터 봐야 돼요. 정격인지 병격인지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거 꼭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에 목 있죠? 갑인, 그죠? 화 있죠? 정병. 토 있나요? 토 없죠? 금은 신유 있죠? 수는 임 있죠? 그러니까 4개 있네요. 정격 맞지, 그죠? 정격이 맞아야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답이 나옵니다. 병격은 아주 쉬워요. 굉장히 쉬우니까 뒤에 다 따로 할 겁니다. 병격은 요 뒤에 제가 예로 몇 개 갖고 왔는데 따로 할 거예요. 요게 정격 사주니까 우선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이 사주가 어떤 형태인가부터 판단하라 그랬죠. 억부론을 집어넣습니다. 일간인 정화. 그렇죠, 그죠? 일간인 정화가 태어난 달은 요거죠. 신은 화의 기운을 빼는 거죠. 신은 화의 기운을 극하는, 만약 여기 수가 왔다 그러면 X고 목이나 화가 왔다면 동그라미인데 그런데 신이 왔으니까 삼각형이겠죠. 이해 가시나요? 이 달이 이 정화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정화의 기운을 극하는 게 수잖아, 그죠? 여기 수의 일지가 왔을 때는 그 간지가 오면은 이거는 X가 되는 거고 목이나 화의 오행 간지가 왔으면 동그라미가 되는 건데 금이 왔죠, 그죠? 금은 화의 기운을 빼는 거잖아, 그죠? 목, 화, 토, 금, 수라는 오행이 있어요. 지금 화죠, 화, 그죠? 이 화의 기운을 극하는 건 수잖아요. 여기에 수가 오면 X입니다. 목이나 화는 화의 기운을 돕는 거잖아, 그죠? 여기에 목이나 화가 오면 동그라미예요.
그런데 금이 왔죠. 요거 두 개는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 태어난 달부터 봐요. 다음으로 태어난 날을 봅니다. 요것도 금이죠. 여기에 수가 왔다면 X일 거고 목이나 화가 왔다면 동그라미인데 금이 왔죠. 동그라미네. 그죠? 삼각형이네. 그죠? 다음으로 그러니까 빠지 이게 잘 안 간다니까.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이해가요. 또 이해가 하시다가 안 되면 동영상 찍으면 보세요. 거기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일가를 빼고 사실 있죠. 들으신 분들도 지금 이해 잘 안 가는 건 있어요. 이게 원래 처음에 들어보면 잘 모르는데 자꾸 듣다 보면 그죠? 그렇구나 이래요. 제가 수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있잖아요. 저한테 배우려고 서울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다 와요. 그래서 막 정말 오래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배우시는 분들 눈만 보면 알아요. 하도 오래 가르쳐 왔는데 모르겠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일간을 빼고 일간을 돕는 기운이 돕는 게 4개 이상이면 동그라미라고 했죠. 한 개도 없거나 0이거나 한 개면 X라고 그랬죠. 2개, 3개는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정화를 빼고 화를 돕는 게 일간인 화를 돕는 게 몇 개입니까? 일단 목이나 화죠. 그죠? 갑, 인, 병, 오 4개 있죠. 갑, 인, 병, 오 4개죠. 4개는 여기 동그라미 맞네. 그죠? 이걸 뭐라 하냐? 득세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실세, 득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죠.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동그라미가 한 개 있으면 무슨 사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왕한 사주는 동그라미 3개, 신강한 사주는 동그라미 2개, 강한 사주는 동그라미 1개, 그 다음에 균형된 사주는 삼각형만 3개, 약한 사주는 X가 1개, 신약한 사주는 X가 2개 이상, 2개나 3개. 자, 이거 보면 동그라미 1개 있죠. 그러니까 강한 사주네요. 강한 사주는 여기에서 한 칸 빼면 되죠. 그러면 이 사주는 화일주니까 한 칸 빼면 토가 되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 중심 오행은 토입니다. 이거 이렇게 계산이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토라고 나왔죠. 자, 다음으로 우리 순환을 시켜볼게요. 병양론으로 집어넣어서 순환을 시켜보라면서요. 순환을 시켜볼게요. 정화는 토로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가 없어서 순환이 안 됐죠. 그래서 뭐를 넣었어요? 토를 넣어놨네요. 그죠? 토는 금으로 순환하죠. 금은, 신금은 음수로 순환해야 되는데 요 신, 유가 있죠. 그죠? 요 유가 임수로 순환하죠. 임수는 양목으로, 양수니까 음목으로 순환해야 되죠. 양목 2개 붙어 있으면 한 개는 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순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음목이죠. 그러니까 이 양화로 순환하네요. 양화는 음화로 순환하죠. 다 순환해요. 순환의 병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세의 병을 찾으면 되죠. 기세가 뭐를 넣었을 때 제일 좋은가? 자, 한번 볼까요? 이 사주는 보니까 목이 요만큼 있고 화가 이만큼 있고 토는 없고 금이 있고 수가 있어요. 수가 좀 약하고 토는 토가 약하고 수토가 2개가 약해요. 그럼 뭐를 넣냐면요, 수나 토 둘 중에 한 개만씩 넣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 먼저 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요래갖고 기세를 한번 볼게요. 자, 목의 기세는 수 플러스 목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수와 목의 기세 개수를 세보세요. 한 개, 수는 1개, 여기 2개. 그렇죠? 목은 갑, 인 합쳐서 4죠. 화는 목 플러스 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갑, 인, 그 다음에 화는 정, 병, 오 맞죠? 그래서 오, 토는 화 플러스 토라 그랬죠. 화는 정, 병, 오
토는 요한 게 있네요. 금은 토 플러스 금이라고 했죠. 토는 여기 한 개 있네요. 그 다음 금은 요 두 개 있죠. 3. 수는 금 플러스 수라 그랬죠. 금은 신, 유. 그 다음에 수는 임, 수, 4죠. 이거는 어떻게 해도 균형이 짝짝이 안 맞죠. 2대2로 미팅을 해야 돼요. 짝짝이 맞아야 된다니까. 이게 짝짝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그러면 토 또는 수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 토를 한번 다시 넣어보자고요. 이 과연 짝이 맞아지는가? 토를 넣으면 짝이 맞아지는가 보자고요. 자, 목의 기세는 수 플러스 목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임, 갑, 인. 이건 수 플러스 목인데 수는 임밖에 없고 목은 갑인이 있죠. 3 맞죠? 그 다음에 화는 목 플러스 화라 그랬는데 갑, 인이 있고 목은 화는 이렇게 있죠. 그래서 5죠. 토의 기운은 화 플러스 토라 그랬죠. 화는 3개 있죠. 토는 2개 있으니까 5죠. 일단 짝이 맞아가는 거 왜 기분이 좋아, 그죠? 그 다음에 금은 토 플러스 금이라고 그랬죠. 토는 2지요. 금도 2지요. 4. 수는 금 플러스 수라 그랬죠. 금이 2이고 수는 하나죠. 자, 요거를 중심으로 요렇게 짝이 맞죠.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기세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검산해보라 그랬죠. 이거 나도 몇 개, 수가 얼마 나온다고요? 20 나온다 그랬죠. 무조건 20이 나와야 돼요. 5, 10이고 3, 4 합치면 10이죠. 20 맞네, 그죠? 그래서 이사전 중심이 토고 보조도 토예요. 용신이 토고 희신도 토예요. 이래 나온다. 그러니까 토라고 해서 무조건 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전은요, 이름을 지을 때 토토로 지어야 돼요. 나중에 토토로 맞춰갖고 소리 구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토의 소리는 이응희읒이에요. 이것도 이응희읒이죠. 그럼 얘 이름은 앞자도 이응희읒 넣어야 되고 뒷자도 이응희읒 넣어야 돼요. 그리고 얘 이름을 영문이라고 지으면 이름 잘 지은 겁니다. 토 들어갔고 토 들어갔잖아요. 이거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가면 소리 호행할 때 집어넣어 중심 찾아갖고 토대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신사, 신축. 이거는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가더라도 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이거 해요.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심을 찾아 이름을 짓지, 그죠? 저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근데 이거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책을 출간을 하고 나니까 이거 못 찾으니까 이거 가르쳐 달라고 맨날 연락 와요. 정말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 보세요. 이 사주가 일단 이런 사주입니다. 일간이 화죠. 그러면 태어난 달을 먼저 보고 날을 먼저 보고 전체적인 기세를 봐서 사주가 어떤 사주인가를 먼저 보라 그랬죠. 태어난 달이 축월입니다. 토는 화의 기운을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어요. 토는 화 일간이 화죠. 돕는 거는 목화고 극하는 거는 수죠. 요 두 개가 오면 동그라미고 요게 오면 X죠. 나머지는 삼각형이죠. 토니까 삼각형. 맞나요? 수가 왔네. 기억하고 그죠? 수가 왔으니까 뭐예요? 수는 화를 극하죠. X. 자, 그 다음에 일간인 정화를 중심으로 해서 얘를 빼고 얘를 돕는 게 몇 개인가 뭐라 그랬죠? 돕는 게 화를 돕는 건 목화죠. 몇 개 있어요, 이게? 사화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기세를 볼 때 기세가 돕는 게 한 개 내지 0개 있을 때는 X, 2개 내지 3개가 있으면 삼각형, 4개 이상은 동그라미라고 그랬죠.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네요. 실세라는 겁니다. 이거는 등경도 아니고 득지도 아니고
실지에다가 실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이거는 x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x 맞죠? x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무슨 사주? 신약한 사주.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 아까 x가 두 개 이상이면 이거 나와있네요. 신약한 사주.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정말 많이 도와줘야 돼요. 많이.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사주를 많이 도와줘야 되니까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면 금신을 목 또는 화를 써야 되지 그죠? 정말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목이 없으니까 목부터 쓰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어놓고 순환을 한번 시켜봅시다. 정화는 음화죠. 그럼 양토로 순환하는데 이거 양토 있네요. 그래서 양토로 순환합니다. 양토는 음금으로 순환하죠. 음금은 쪽이 있네요. 그죠? 음금은 양수로 순환하죠. 그렇죠? 음금은 양수로 순환하는데 금이 두 개가 붙어있으면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수는 요리 순환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사주학 할 때는 이거하고 틀리게 합니다. 요게 음이고 요게 양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음이니까 음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양이에요. 양은 음으로 순환하죠. 해수는 목으로 순환해야 되는데 목이 없으니까 순환 못하죠. 그래서 목을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금이 좀 강하고 화가 좀 좋고 그 다음에 토도 좀 좋고 수가 좀 약하네 그죠? 수는 요밖에 없으니까 그죠? 우선 수를 한번 써봅시다. 요래 쓰고 그리고 나서 기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목의 기세는 수 플러스 목이라고 그랬죠. 해수 여기 목 여기 수 합쳐서 3개죠. 나도 3개라고 합니다. 3입니다. 화는 목 플러스 화라 그랬죠. 목, 화. 토는 화 플러스 토라 그랬죠. 그죠? 화 플러스 토니까 토. 사죠. 금은 토 플러스 금이라고 그랬죠. 일단 토부터 세야 돼요. 토, 둘. 금. 맞나요? 수는 금 플러스 수라 그랬죠. 금부터 세세요. 금. 수는 해, 여기. 오죠? 짱 맞네요. 짱 맞죠? 그래서 용신이 목이고 귀신이 수입니다. 딴 거는 이거 안 맞아요. 딴 거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이거. 그래서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이름이 아까 목하고 수로 했죠. 그죠? 목의 소리는 나중에 가면 다음 시간에 소리어행 배울 때 그때 기억이에요. 수의 소리는 미음, 비읍, 피읍이에요. 얘 이름을 남자를 강민이 이렇게 지으면 좋은 이름입니다. 기억 들어갔고 미음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소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소리 구성 안 해요. 왜? 이래 구성하면 부모가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다 소리를 무시했고 막 이름 짓는 거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리 안 맞춰요. 그래서 장명원의 사람들이. 부모는 있죠. 모르거든. 부모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보면 이름 짓는 거 보면 정말 엉터리 이름들 정말 많아요. 소리 맞는 경우가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철학원이나 장명원을 가서 이름 지으면 다 토하고 금으로만 지어요. 왜냐면 예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부모한테 허락받으려고 예쁘게 그냥 예쁘게 이름 잘 지어준다고 그렇게 하려고 지어주는데 애한테는 그게 굉장히 해로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 토금으로 이름 지어줬다 그러면 얘는 정말 운이 안 좋은 애가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리오행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름들 가진 사람들, 나쁜 이름 가진 사람들, 뭐 대구 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사주를 막 이름하고 분석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대로 이렇게 해보면요.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쁜 사람들은. 정말 가지지 말아야 될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렇게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렇게 해서 정격사주는 그 밑에 쭉 가 있어요. 요걸 갖고 이제 찾고 병격사주는 맨 밑에 보면 3개가 병격입니다.
제가 사주를 오행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로 만들어진 사주, 두 개로 만들어진 사주의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다음 시간에 하는데요. 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개나 세 개로 이루어진 사주 중에서 요렇게 짝을 마주보고 있는 거를 대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병격사주는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국과 대립이에요. 대립은 사주 중에서 최고 좋은 사주가 대립입니다. 나오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려워요. 순환보다 더 좋아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등급 낼 때요 대립을 가지고 있는 사주는 사람은요 굉장히 잘 살아요. 모든 면이 아주 안정적이에요. 최고로 좋은 사주가 대립 사주예요. 대신 위험해요. 운만 바뀌면 되면 깨져버리거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지는 운이 대립운이라고 하는데 대립의 사주를 가지게 있는 경우는 이 대립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은 국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명진, 우술, 우, 김.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칠게요. 저거 다 뭐만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주들 있습니다. 많아요. 화토밖에 없죠. 다 토고 화밖에 없죠. 그럼 수목하고 금수목이 없는데 두 개나 갖고 순환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토일간인데 화하고 토밖에 없으니까 등용도 있고 득지도 있고 득세도 있죠.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로 다 이루어진 사주를 제가 무슨 사주라고 했죠? 그렇죠. 전왕사주가 됐어요. 이 전왕사주 또는 국이에요. 무슨 국입니까? 토국이에요. 자, 화하고 토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아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화는 나중에 가면 소멸될 거고 남는 건 토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뭐라 그랬냐면 토국이라고. 토국 사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사주를 있잖아요. 이제 결합을 시키다 보면은 국이 되는 형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국의 형태가. 한 60% 이상이 국으로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를 눈으로 익히세요. 요걸 국이라 그러는데 그럼 토국은 정황사주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죠. 토를 강하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요 중심이 토고 보조가 화예요. 또는 토를 써도 불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이게 다 금으로 돼 있으면 뭐 쓰면 되겠어요? 예? 금 쓰고 토 쓰든 금 쓰든 둘 중에 하나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다 이게 목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 쓰면 돼요. 중심은. 쉽죠? 그죠? 예전에 제가 이런 사주를 효성병원에서 강연을 하다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름을 지어왔는데 절에 가서 스님이 주었다는데 와 팔자가 너무 세다 이래가지고 그죠? 아까 우리 등용, 득지, 득세 그거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억부론으로. 등용 있죠? 토는 토를 더하잖아요. 득지 있죠? 화는 토를 더하잖아요. 득세도 있죠? 다 토를 더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 이런 데로 한번 처음 해보면 신앙사주죠. 전왕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라버리면 신앙사주는 몇 칸 빼요. 그래서 얘 이름을 목하고 수로 짓더라니까.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중심을 극하는 이름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스님은 뭐를 몰랐던 거예요? 전왕사주를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져요. 사주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로 이름 짓는 경우, 모르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해석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 이런 사주는 국이구나. 토국은 절대로 토의 기운으로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목국은 목을 중심으로 쓰고 화국은 화를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다 토밖에 없으니까 눈으로 익혀두세요. 나옵니다. 병격 첫 번째예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이래 나오는 거는 화토로 지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바보 그래 병신 기회 요런 사주가 있는데요. 요거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목 간목 을목 있죠. 화는 병화오화 있죠. 토는 기토 있죠. 금은 신금 있죠. 수는 해수둘 있죠. 그죠? 근데 왜 이게 정격인데 왜 병격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특수한 경우예요.
사주 구성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이 둘이죠. 화가 둘이죠. 토가 하나고 금이 하나고 수가 둘이죠. 그러면 이름하고 중심과 보조 두 개를 넣잖아요. 원래 가장 이상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성이냐면요. 음양이 있고 그 다음에 오행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열자가 목 두 개, 화 두 개, 토 두 개, 금 두 개, 수 두 개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주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거는 그죠? 이 기운을 가능하면 일간 금방의 거를 중심으로 써야 돼요. 자, 이거는 두 개만 집어넣으면 돼요. 목이 둘이고 목이 2고 화가 2고 토가 1이고 금이 1이고 수가 1에 돼 있죠. 무조건 있죠. 요 한 개 넣으면 돼요. 제일 좋아지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사주 중에 제일 좋은 사주 형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요 두 개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간 요거 가장 가까운 거를 중심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토를 중심으로 쓰고 금을 보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와 금을 쓰면 가장 좋아요. 우리 기세론으로 보면 이건 다 4 나와요. 다 하면 다 4 나와요.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되는 사주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병격 사주라고 해요. 정격이면서 병격인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에 저밖에 안 가르쳐 줍니다. 진짜 몰라요. 사주 있잖아요. 제가 10년 안에 한 30년 배운 사람들도 그죠. 이 정황이 뭔지, 그 다음에 전황이 어떤 게 전황인지, 전황일 때는 어떻게 해서 그 원리가 전황이 되는지 이런 걸 몰라요. 왜 전황 사주가 토하고 토를 꼭 써야 되냐면 오행학은요 제일 많으면 0이에요. 없는 것만 0인 게 아니고 다 그거 한 개로 돼 있잖아, 그죠? 다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 중에 우리 10진법 쓰죠. 그래서 원래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을 안 써요. 노트 보면 뭐 써요? 0 써요. 그냥 꽉 찬 수기 때문에 비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주에서 하나도 없으니까 뭐는 살아야 돼? 일간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토 일간을 중심으로 쓰는 게 정황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들을 실제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걸 안 배웠거든. 이것도 병격이라는 거,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꼭 아셔야 돼요. 요거는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번 달에 이 사주가 참 많이 나왔어요. 요런 형태가. 정말입니다. 제가 요런 형태 이건 저번 달에 참 많이 적어봤거든요. 와, 정말 좋습니다. 부모는 몰라요. 와, 나는 진짜 부러워 죽겠는데. 저번 달에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잘못 구성해버리면. 그래, 이 사주 오행학은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역극이라는 게 있어요. 역극이 생겨나게 하면 사주를 가장 나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이름을 짓는데, 그죠? 얘 이름을 만약에 좀 이게 약해 보여요. 등령도 없고, 득지도 없고, 득세가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이래갖고, 그죠? 화를 또 써놓고, 그죠? 화 한 개, 뭐 금 한 개, 이래 써버리면 얘는 평생 항상 사고뭉치가 되게 자라나요. 정말 좋게 만들 수 있는 애를 정말 나쁘게 만드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기세가 3이 돼버리기 때문에 토는 죽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요게 두 번째 병은형된 사주 형상이에요. 사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로 다 있는 거, 4개로 있는 거, 그 다음에 변형된 형태 3개,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 형태도 똑같이 아까 같이 그죠? 5개로 된 사주 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에서 약간 변형된 형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사주를 한번 볼게요. 갑진, 갑술, 월사, 무인. 이 사주가 그죠? 병격 사주 중에서 가장 눈치채기 어려운 사주예요. 저도 간혹 한 번씩 깜빡깜빡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몇 번씩 사주를 보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그죠? 등령 없죠? 득지 없죠? 등령, 득지 없잖아요. 득세도 갑목, 인목, 갑갑인 이렇게 있어. 동네에 3개밖에 안 되니까 득세도 없어요. 그죠? 삼각형이잖아요. 이거 삼각형, 이거 삼각형,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돕는다 해서 수를 중심으로 쓰고 수의 기운을 제일 조금 써야 되겠다. 이래갖고 토를 떡 써놔버리면 큰일 납니다. 요거 잘 함정에 빠져요. 요거를 요렇게 요런 형상을 보기 전에 그죠? 자, 이걸 보세요. 몇 개로 돼 있냐면 목목목,
그 다음에 화, 토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 그죠? 세 개로 돼 있죠. 요 형상에서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목이 하나, 둘, 3, 4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가 무, 술, 무 이렇게 3으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화가 여기 한 개 있죠. 아 이거 인으로 하는 거야. 무, 지인으로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목이 3이고 화가 하나고 토가 이렇게 4로 돼 있죠. 그죠? 금이 없고 수가 없죠. 요게 전형적인 대립의 형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를 집어넣게 되면 그죠? 목이 3, 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목과 토의 대립의 형태가 되는 사주가 돼요. 목과 토의 대립의 형태가 되는 사주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주 형태는 무조건 수가 용신이고 보조가 금이 오도록 해야 돼요. 이걸 대립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립의 형상은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립의 형태를 이해를 하세요. 이것도 사주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립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세 개가 1로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마주보는 두 개가 숫자가 똑같거나 극하는 게 한 개 적어요. 여기에 3 또는 4 이렇게 돼 있어요. 사주 형상이 이렇게 돼 있는 사주들이 많아요. 운을 찾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대립의 형상이에요. 또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대립은 형태가 이거밖에 없는데요. 요런 형상이 있어요. 요게 두 개가 대립의 형상이에요. 전형적인 대립의 형상이에요. 마주보는 두 개의 숫자가 똑같고요. 1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숫자가 똑같고 0으로 돼 있어요. 요게 대립인데 대립이라는 게 왜 사주 형상에서 가장 중요하냐면 역극과 역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주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역극은 앞에 기운이 3배가 됐을 때 뒤에 기운이 죽는다는 게 역극이거든요. 여기에 4가 있다 그러면 화는 죽겠죠. 그렇죠, 그죠? 화가 죽어요. 그런데 토가 4개가 있게 되면요. 이것도 죽이고 이것도 죽여요. 수를 죽여버리니까 토가 목이 기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토가 수를 죽여버리니까 목이 기운을 잃어서 화를 죽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토가 화를 살리는 토생화가 생겨나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역생이라고 해요. 원래 화생토잖아, 그죠? 그런데 토생화가 생겨나는 사주가 역생사주라고 그래요. 제가 전에 그랬죠. 역극이 일어나는 사주는 사주 중에 최고 나쁜 사주다. 역생이 일어나는 사주는 사주 중에 제일 좋은 사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역생이 일어나는 사주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목이 화를 4배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나 토가 순환을 안 하고 수를 죽여버리거든요. 토가 수를 죽여버리니까 목도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살기가 어렵죠. 자기 살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화를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토가 화를 살리는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토생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주에서 역생이라고 해요.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 상생, 상극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오행학을 처음 배운 초보들이다라고 진짜 유치원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왜냐면 그런 형태는요. 사주공 풀이 하다 보면 한 개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진짜 상생, 상극, 상생, 상극, 상생, 상극이 나오는 경우를 본 적 있나요? 없었죠.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역생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주에. 운이 좋아지는 경우는 내가 정말 힘들었다고 운이 확 바뀌는 경우는 역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예요. 토가 수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목의 기세를 잃는 거예요. 수 없으면 목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화를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토가 화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 이거를 역생이라고 하는데
이 역생이 생기는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도 생겨요. 얘가 토가 금을 죽여버리죠.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극도 동시에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목이 토를 또 극하니까 금이 살아나는 거예요. 얘가 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얘가 얘를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마치 이 말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제가 배우시는 분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참 쉬워하시더라고요. 자, 한국, 북한 있어요.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있으니까 못 덤비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합쳐갖고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느냐? 중국과 뭐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못 싸우죠. 그래서 얘들 둘이는 영원히 못 싸워요. 한국과 북한은 영원히 못 싸웁니다. 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못 싸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힘의 균형이라고 해요. 핵미사일 만들어갖고 막 쏜다 그래갖고 막 시끄러워 죽겠죠. 지금 미국 트럼프 심정에서는 그죠? 갖고 그만에 막 탱크로 밀어불라 막 항공모함 갖고 가서 막 밀어불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못 그래죠. 왜 못 그래요? 그래 버리면 3차 대전 일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중국과 러시아가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그러는 겁니다. 북한 정도는 발톱 밑에 떼박혀도 안 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북한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사드 배치한다 그래갖고 고마가만 폭격기로 가고 그러고 싶은데 못 그래죠. 미국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 둘이는 영원히 못 싸웁니다. 얘들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 그런데 언제 전쟁이 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얘들 둘의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100% 전쟁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오행학을 하던 사람들은요, 시대적인 조류를 읽고 전쟁이 언제 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런 것들로 판단을 했었어요. 힘의 균형이 어떻게 하면 깨지고 있구나.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전쟁이 생긴다. 그런 것들로 그런 걸 추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를 대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립의 원리도 목이 토를 극하려고 하나 토의 기운도 목의 기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못 덤비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또 사주학에서도 또 나와요. 다음 시간에도 그대로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사주학하고 옆에 있는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은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한 번씩 한번 찾아보세요. 하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